안녕하세요. NKT 과통TV 최현규입니다. 변학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와 북한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8차 대회, 8차 당대회라고 하는 걸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개최했지 않습니까? 2016년 5월에 7차 당대회를 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놨는데요. 5년 만에 들린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차 당대회와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차 당대회에서는 인민위천, 인민대중제일주의 같은 용어가 부각되기도 했는데 노동당 당대회라는 게 어떤 행사죠? 예, 그 당대회는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난 당대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실행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라서 당의 결정이 곧 국가의 정책이 됩니다. 결국 노동당의 당대회에서는 북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실행 방안을 정하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최고 권력자가 당대회에서 총화보고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이 당대회 핵심 내용이 총화보고에 담기는데 이 당대회가 끝나면 전체 주민들이 총화보고 내용을 학습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총화보고를 이틀 했었죠. 이번엔 사흘 했습니다. 9시간 정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8차 당대회 총화보고는 좀 다른 면이 있었죠? 예, 그 지난 사업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 비판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당대회를 열기로 작년 8월에 결정할 때 이미 여러 가지 내외부적 요인들 때문에 경제 목표가 심하게 미달되고 인민 생활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회는 이렇게 된 원인, 특히 자신들 내부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정하느라 총화보고도 길게 하고 토론도 며칠 동안 하면서 7차보다 나흘이 길어졌습니다. 지난 당대에서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걸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2016년 5월 당시에 5개년 전략 구체적 목표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정한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당대의 핵심 평가 대상이 결국 5개년 전략일 텐데요. 북한이 이 전략에서 정한 목표를 힘이 매달되었다라고 자평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성과를 짓긴 했습니다. 뭐 심한 가뭄과 홍수가 수년 동안 반복됐음에도 농업에서 곡물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근데 이것 외에는 자립화 실현을 위한 돌파구를 열었다.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잠재력을 확보했다. 또는 뭐 발전의 토대를 다졌다는 식으로 주로 얘기했습니다. 뭐 당장 꺼낼 만한 구체적인 성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5개년 전략에서 예를 들어서 화학공업의 핵심적인 목표가 탄소환화 공업 창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도 건설하고 촉매 개발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 내각 총리 같은 사람들이 공사장 여러 방문도 했고 작년엔 관련해서 과학자들이 TF도 구성하고 중간점검도 했고요. 6월에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탄소환화 공업이 대규모 설비 투자도 필요하고 필수적인 촉매 개발이 잘 안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큰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당대에 탄소환화 공업이라는 언급 자체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주체철도 좀 비슷한데요. 이건 이제 수입산 코크스가 아니라 국내 석탄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인데 1950년대부터 개발을 시도했지만 90년대까지는 코크스 소비를 약간 줄이는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같은 뭐 주요 철강 공장에 100% 국내 석탄을 이용하는 공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수십 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둔 건데요. 북한 금속공업상의 글이나 연설, 여타 북한 문헌들을 보면 주체철 생산량이 적고 품질은 낮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금속공업 전반이 부진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네, 주체철도 그렇군요. 북한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순천 인비리 공장이었지 않습니까? 2020년 준공식을 크게 했습니다. 대대로 선전했죠. 그런데 현재까지 인비리 공장을 이 공장에 생산했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완성되지 않는 것들이 북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에서 북한이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를 외부보다 내부에서 찾는 것 같은데 어떻죠? 예, 뭐 2020년만 해도 대북 제재에다 연이은 자연재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이른바 3대 약재 그들 표현대로는 혹독한 요인들이 많았지만 결국 문제는 이런 것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자신들 내부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제 애초에 계획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았고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이끌지 못했고 국가적으로 경제사업과 관리의 불합리한 면들을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전까지 당대회를 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판적 시각에서 냉정하게 분석했다는 점이 좀 달라진 점이겠죠. 예. 자신들의 잘못에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미천이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 5년간의 문제의 원인 중 첫 번째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조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거죠. 예, 그 현재 역량에 비해서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그걸 달성하기 노력하다 보면 비록 목표에 미달해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 온 건데요. 이번에는 그런 방식을 스스로 이제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당대회에서는 뭐 과학기술 강국, 경제 강국 같은 말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현재 경제 전략의 중심이 정비, 보강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5개년 계획에서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했다라고 얘기했죠. 여전히 목표는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력 갱생을 하면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건데 예전처럼 모든 부분에 무리한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국가 역량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입니다. 사실 2020년에도 이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제재가 지속되는데 그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철강제 그리고 화학제품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이 잘 돌아갈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주체철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철강제 생산을 늘리고 하면서 화학공업도 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필수적인 화학제품의 국산화율이나 생산성을 높인다는 걸 중심으로 하고요. 그래서 기간공업을 정상화하겠다. 그와 함께 주민생활에 직접 연결된 농업과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건데 아무리 예전보다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자체적인 성장 동력으로 과학기술을 그토록 강조했고 이번에도 과학기술 발전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최선의 방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기술조차 이번 당대에서 물론이고 1년 반쯤 전부터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네, 당대 기간 중에 노동신문에 실린 글 중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글이 있었는데요. 과학기술의 부진을 처절하게 반성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가 그동안에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이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성과가 없었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당장 농업 생산성이 높아진 배경에 다양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북한 과학기술 수준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제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만한데 수준까지 높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과학기술이라는 게 정해진 기간 안에 목표만큼 발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북한도 과학기술에 대해서 발전 목표에 미달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연구 개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뭐 주먹구구식 또는 비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나마 있는 연구 역량을 엉뚱하게 낭비하거나 본위주의, 그러니까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 연구가 잘 안 돼서 중요하고 복잡한 그런 연구개발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번 당대에서 과학기술의 실제적인 발전으로 경제건설과 주민의 향상을 확실히 가져와야 한다 하는데 앞으로 과학기술이 단기간에 급성장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경제발전에 실질을 기여하려면 과학기술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총화보고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과학기술의 첫째 과제로 꼽은 게 5개년 계획의 필수적인 과학기술적 문제의 적극 해결입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지도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연구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것도 과제로 꼽았는데요. 이건 이제 앞에 말씀드린 연구 역량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본위주의 극복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17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총리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집중성을 강화하겠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심의체계를 엄격하게 해서 자금을 낭비하고 발전을 제한하는 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 1.6%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올해 전체 예산 증가율 1.1%보다 높지만 작년 과학기술 예산 증가율 9.5%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나라 살림이 그만큼 빠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 낭비가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고요. 네, 앞서 말씀대로 당대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 공개되진 않았고 앞으로 조금씩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에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올 내용은 1월 27일 열리는 통일과학기술 연구포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키텍 과통TV 주제는 북한의 8차 당대회와 북한의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